반갑습니다. 제임스입니다. 이번 시간에 알아볼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.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비트코인 ETF, 이 현물 ETF가 오늘 새벽 승인이 됐죠.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바로 이더리움 쪽입니다.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세트로 같이 움직였죠.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상승률적으로 보면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거의 30%가 넘는 엄청난 상승률이 하루 만에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가 상당히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요.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 어떠한 이슈로 좀 올랐고 앞으로 목표가라든지 안내 드릴 거니까요.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ETF 현물 이슈가 발표가 되기 전에 매트릭스 포트라고 하는 이 리포트 업체, 금융 서비스 업체에서 시장 관심이 갑자기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겨갔다라는 이슈가 전일자 점심쯤에 나왔습니다.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딱 하루 전쯤이죠. 일단 의문의 이러한 이슈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때만 해도 사실 좀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쪽의 ETF가 끝나면은 이더리움 쪽으로 이제 다시 한번 화제가 전환될 것이다 라는 토대의 내용이었는데, SEC에 또 직전에 있었던 이 가짜 이 해킹 사태 때문에 또 이슈가 나왔었는데 비트코인이 한번 출렁였었고, 이때 어느 정도 뉴스에 팔고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으로 움직일 거다, 대충 이러한 논리로 이슈가 나왔었는데,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좀 긴가민가 했었습니다. 이 분봉상으로 살펴보면은 딱 요 국면에서 비트코인이 이때 위아래로 엄청나게 횡보를 했었죠.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그 직후에 이더리움이 한번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가 이렇게 추세를 유지했던 상황입니다.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자마자 비트코인보다도 더 크게 올라갔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이 제도권 내에 있는 특정 기관이라든지 또한 소위 말하는 세력들 쪽에서 좀 미리 입을 맞추고 올리기를 좀 작정을 하고 올린 것도 어느 정도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이겁니다. 자, 이더리움이 권리 테스트 넷에서 이 덴쿤 업그레이드를 확정했다. 이 덴쿤 업그레이드는 지난 12월 달이죠. 이 메인의 스파이럴 업그레이드 그 다음으로 나오게 된 업데이트인데, 유지 보수의 차원의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, 내용 보시면은 가스 수수료 최적화라든지 네트워크 보안 개선 등 다소 업데이트를 포함하는 일종의 대규모 업데이트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이 올라왔던 흐름이 이번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오늘 이 이슈가 뜨자마자 사실상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이더리움이 조금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이 선반영됐다라는 측면이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,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한 일정 자체가 한 일주일 앞으로 나왔죠.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리고 이더리움이 한번 크게 올라온 상황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거치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오느냐, 요거에 대한 포인트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5월 달에 이제 현물 ETF에 대한 것이 이더리움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데, 기대감이 앞서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봐서 알겠지만은 확실히 좀 파급력이 컸죠. 앞으로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보여주게 될 앞으로의 흐름들, 이러한 것들도 같이 봐야 되는데, 다만 비트코인은 우리가 이 컴퓨터 이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채굴을 하는 방식이라면은 이더리움은 POS 지분 증명 방식으로 수년 전에 바꿨죠. 한마디로 이 무한정 발행이 가능하다라는 거. 과연 이렇게 무한정 발행되는 이 POS 시스템이 ETF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, 요거는 아마 올해 5월 달까지는 중요한 이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, 제가 지난번 라이브 시간에도 안내를 드렸지만은 상방으로 올라갈 폭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현재 한 30% 정도 남았다고 친다면은, 이더리움의 경우는 앞으로 전고점 라인 구간까지 한 64%대로 약간 좀 소폭 낮아졌지만은 여전히 한 2배 정도 퍼센트 차이가 나죠. 그만큼 이더리움에 좀 메리트를 느낄 투자자가 늘어날 것이다, 이러한 관점으로도 이더리움이 좀 올라가는 것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. 아무쪼록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비트코인 ETF 승인의 가장 큰 최대 수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가격적으로는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아요. 특히 최근 이 상승장 국면에서 많이 올라오지 못했죠. 여타 다른 알트코인들, 이를테면 세이라든지 아스타라든지 다른 잡 알트들에 비하면은 상승폭이 굉장히 작았는데,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회수를 시켰죠. 단 하루 만에 30%를 올리면서요. 지금부터는 작년에 있었던 전고 라인인 6만원대 라인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, 올해 계속해서 넘지 못했던 이 3만원대 라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. 상방으로 많이 열려있는 건 맞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1월 17일자에 있는 이 업데이트와 좀 연결지어서 보는 게 보다 필요할 것 같네요. 앞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매수 매도가에 대한 문의, 이런 것들은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대략적인 내용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. 쭉 보면 오늘 오전에 이더리움
클래식 관련해서 내용도 조금 안내를 드렸는데 가격 지지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니까요.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. 시장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조금 활기를 띨 만한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. 전일자에 초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좀 횡보 국면을 거치긴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좋은 장세 국면의 초입 구간으로 들어선 건 또 맞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여타 다른 알트코인들 위주로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